너 미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 수빈이야. 내가 감히 어떻게 해. 이지혁의 주먹이 박성재의 얼굴에 꽂히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두 남자의 20년 우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어제 엔딩 기억하시나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가장 아끼는 여동생과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지혁의 그 배신감 서린 눈빛.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뼈아픈 절규였습니다. 오늘 39회에서는 이 파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모든 가족을 집어삼키는 태풍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악녀 고성이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이수빈의 선택과 자신의 친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운명의 장난처럼 고성이와 마주하게 될 지은호의 이야기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39회 예측 시나리오, 지금부터 각색이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야기는 어제 지혁이 성재에게 주먹을 날린 직후 살얼음판 같은 현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박성재, 그리고 씩씩거리며 그를 내려다보는 이지혁. 이 둘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지혁에게 성재는 가족보다 더 속을 터놓는 형제 같은 존재였고, 성재에게 지혁은 숨막히는 재벌가 생활의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지혁의 눈에는 박성재가 친구가 아닌 자신의 여동생 이수빈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남자로 보일 뿐입니다. 이지혁은 멱살을 잡힌 채 헐떡이는 박성재를 향해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너 이혼할 때 내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내 집안이 사람을 어떻게 피 말려 죽이는지 내가 다 봤는데. 그런 지옥구덩이에 내 동생을 끌어들여. 내가 사람이야? 이지혁의 이 말은 박성재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립니다. 박성재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과 새어머니 고성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거겠죠. 박성재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이지혁을 쳐다봅니다. 평소에 능글맞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의 눈빛에는 처절함과 진심이 섞여 있습니다. 지혁아, 나 진심이야. 수빈이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라고. 나도 알아, 우리 집안 거지 같은 거. 근데 나 이번엔 지키고 싶어. 수빈이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이지혁에게 그 말은 변명으로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지혁은 차갑게 성재의 손을 뿌리치며 선언합니다. 개소리하지 마. 오늘부로 너랑 나 친구 아니다. 다시는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주먹으로 안 끝나. 돌아서는 이지혁의 등 뒤로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쥘 뿐입니다. 가장 친했던 두 친구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이 비극. 이 장면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 답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모든 사단이 났다는 소식은 당사자인 이수빈에게도 전해집니다. 오빠 이지혁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수빈은 공포에 질리지만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단순히 오빠에 대한 미안함만이 아닙니다. 이수빈, 그녀가 누구입니까? 계산에 밟고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야망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수빈은 자신의 방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갈등합니다. 오빠 말대로 헤어져야 하나? 아니야, 성재 오빠는 재벌가 본부장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난 평생 패션 크리에이터 흉내나 내면서 살아야 해. 이수빈의 내면에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풍족하지도 않은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의 소시민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와의 연애는 그녀에게 사랑이자 신분 상승의 동아줄이었던 거죠. 바로 이때 수빈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고성이입니다. 성재의 새어머니이자 박영나의 친엄마인 고성이. 그녀는 이미 사람을 시켜 수빈과 성재의 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수빈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지혁 동생이라고 했니?
오빠는 일 잘하던데 동생은 영 딴판이구나. 내가 감히 우리 성재를 넘봐.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고성이는 수빈의 앞에 두툼한 돈 봉투를 던집니다. 이거 받고 떨어져. 내 오빠 이지혁, 우리 회사랑 거래 끊기기 싫으면. 이건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고성이가 이지혁의 커리어까지 볼모로 잡았다는 점입니다. 수빈은 모멸감에 치를 떨면서도 그 돈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이득을 챙기고 물러날 것이냐. 이수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돈과 권력 앞에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수빈은 그 봉투를 집어들까요? 아니면 고성이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나올까요? 제 예상으로는 수빈이 일단은 굴욕을 참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자리를 피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오빠 이지혁만큼 강직하지 못하니까요. 화면은 다시 이지혁에게로 넘어갑니다. 친구도 잃고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이지혁. 그는 혼자 포장마차에서 쓴 소주를 들이켜고 있습니다. 비혼주의를 외치며 쿨한 척했지만 사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했던 그였기에 이번 충격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지혁의 앞자리에 앉습니다. 바로 지은호입니다. 지은호는 카페 마감 후 우연히 지혁을 보고 들어왔겠죠. 평소 같았으면 밝게 인사하며 장난을 쳤겠지만 지은호는 지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지은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이지혁은 고개를 듭니다. 항상 자신을 쫓아다니며 귀찮게만 했던 후배 고백을 거절해도 씩씩하게 웃던 그 지은호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이지혁은 처음으로 은호에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은호야,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동생 하나 지키는 게, 친구 하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술에 취해 웅얼거리는 지혁의 모습에 지은호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은호는 말없이 지혁의 술잔을 채워주며 말합니다. 선배 잘못 아니에요. 선배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잖아요. 제가 알아요. 선배가 얼마나 가족을 아끼는지. 이 장면에서 이지혁의 마음속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재와의 우정이 깨진 빈자리를 지은호의 따뜻함이 채우고 들어오는 거죠. 지혁은 흐릿한 눈으로 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왜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걸까? 비혼주의자 이지혁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 이 감성적인 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비극과 대비되어 더 애틋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우리에게 달달한 로맨스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은호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술에 취한 지혁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지은호. 그녀는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조금 전 수빈을 만나고 나오던 고성희입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기시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고성희 역시 차에 타려다 말고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지은호를 봅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집니다.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고성희는 젊은 시절 자신이 버리고 떠난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불쾌감이 그녀를 감싸죠. 반면 지은호는 고성희의 화려한 옷차림과 차가운 눈빛을 보며 과거 엄마 정순이가 술에 취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내 친엄마. 아주 화려하고 욕심 많은 여자였어. 이 짧은 마주침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비극의 서막입니다. 자신의 친딸인 줄도 모르고 수빈을 짓밟았던 고성희가 나중에는 자신의 진짜 딸인 은호마저 공격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은호가 사랑하는 남자 이지혁을 괴롭히는 장본인이 바로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은호가 겪을 혼란과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두렵습니다. 다시 이지혁의 집으로 가볼까요? 지혁이 술에 취해 들어오자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어머니 김다정과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의 상처난 손을 보고 놀라 묻습니다. 지혁아, 너 싸웠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지만 지혁은 끝내 입을 다뭅니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특히 고지식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 이상철이 딸 수빈이 재벌가 첩의 아들이자 이혼남인 성재와 만난다는 걸 알게 되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의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 회장. 박성재의 아버지이자 이 드라마 세계관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특유의 호탕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지혁을 호출합니다. 이지혁 팀장, 잠깐 내 방으로 좀 오지. 자네 동생 문제로 할 얘기가 있어. 소름이 쫙 돋는 순간입니다. 성재가 말하지 않아도 고성이가 보고하지 않아도 박진석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는 사람이니까요. 회장실에 들어선 이지혁. 박진석은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지혁을 훑어봅니다. 자네 일 처리가 깔끔해서 내 마음에 들었는데 집안 단속은 영 엉망이더군. 내 아들놈이 자네 여동생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박진석은 성재와 수빈의 관계를 반대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이용해 이지혁을 자신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자네 동생, 우리 성재랑 결혼하고 싶어 하나? 그럼 자네가 내 밑에서 더 확실하게 기어야지. 안 그런가?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쥡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자존심까지 짓밟으려는 박진석. 여기서 이지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40회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박진석의 멱살을 잡을까요? 아니면 동생을 위해 무릎을 꿇을까요? 제 생각에 이지혁은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사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아들, 제 동생한테 과분합니다. 39회는 이렇게 각 인물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으며 끝날 것 같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의 우정 파탄. 돈과 사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수빈.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스쳐 지나간 지은호와 고성이. 그리고 이 모든 판을 흔들기 시작한 박진석 회장까지.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이 이수빈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짐싸. 당장 유학 라고 소리치고 이에 반발하는 수빈이 오빠가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야. 라고 대들며 남매의 전쟁이 폭발하는 장면으로 엔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이 소란을 듣고 놀란 할머니 조옥래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소리까지. 정말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지혁의 반대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빠로서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지은호는 언제쯤 자신의 친엄마가 고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오늘 제 뇌피셜 예측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의 모든 것을 새롭게 각색해드리는 각색도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